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1월 17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매번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때마다 시장이 좋지 못한 것 같다, 항상 힘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유독 시장이 더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도 코스피가 무려 1%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오전부터 오후장까지 별다른 반등 없이 계속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4% 급락이 나왔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정말 힘드실 거고 또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 제가 오늘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뒤에서 한번 말씀드려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대응해 볼 것인지 그 점에 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은 지수가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네이버도 반등을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상승을 보여주었고 전반적으로 크게 하락한 종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 이쪽 업종들은 그나마 강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은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주죠.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외 다른 종목들은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지수 대비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규모를 보시면 결코 그렇게 많은 순매도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오히려 기관이 순매수로 보여주었고 외국인이 기관과 비슷한 규모로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의 보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급락이 나왔어요. 일단은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급락이 나왔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외국인과 비슷한 규모로 순매도가 나왔죠. 그래도 오늘같이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또 마찬가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 이 종목은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하지만 여전히 기관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대표 종목 삼성 SDI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7거래일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 반대로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기금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삼성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SK이노베이션,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 SDI, LNF, 카카오뱅크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날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는데 생각과 달리 국내 시장 흐름이 굉장히 부진한 것 같고 또 이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살펴보면 지금 일본 니케이는 0.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대만은 0.5% 그리고 중국 상해지수도 0.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 증시를 보더라도 국내 증시만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정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유를 짚어보자면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중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시장만 지금 세 번째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 이슈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부터 개인들의 에너지 솔루션 청약 일정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매도하게 된다면 D+2일 이번 주 수요일날 현금화할 수가 있고 그 자금으로 기간 내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이런 부분이 강하게 한몫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수급을 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수가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기간 내에 청약을 앞둔 개인들의 시장가 매도 그런 부분이 나왔을 가능성도 높고 또 국내 시장만 유독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약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은 분명히 국내만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딱히 오늘은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굳이 그래도 하나 뽑아보자면 대선 테마 관련주죠. 지금 여기 구분한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 아침에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율이 40%를 넘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녹취록 이슈, 그런 복합적인 내용 때문인지 오늘은 정치 테마 관련주, 이쪽 업종의 강세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를 매수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오늘 흐름은 그렇게 움직였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자, 지수를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할 때 그 종목의 추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확인할 때는 가급적이면 월봉이라든지 주봉, 이 두 가지를 체크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코스피의 주봉을 한번 보세요. 작년 7월달, 8월 초 그 시점에 황금선을 이탈하면서 지수 자체의 추세가 무너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초에 한 차례 이탈했고 지금까지도 아직 회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이런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추세라는 것은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진 종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매수를 피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의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대형주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종목들은 지수의 영향에 따라서 지금처럼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지속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들어왔었고, 또 지수의 상승과 함께 대형주의 상승도 기대해볼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로 올해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추세를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수보다 좋은 모습을 보이는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선별하는 작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우량주를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장기적으로 물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주식시장하고 21년 주식시장, 그때하고 지금의 흐름은 정말 다를 것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정말 필히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는 대형주라도 정말 추세가 다시 회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 있는지, 그걸 반드시 체크한 뒤에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처럼 아무리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추세가 죽어있다면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지수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물론 최근에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 추세가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 반도체가 살아난다는 것은 MLCC 업종도 살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은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필히 대형주라고 무조건 매수하다가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말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단지 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도 필히 체크를 하시고요. 단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으니까 매수를 해보자, 그게 절대로 매수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나름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매수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자, 그런데 저는 내가 매수한 종목에 대한 전망보다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투자한 뒤에 원칙을 지키고 또는 매수한 뒤에 어떤 흐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중요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수하기 직전에 생각했던 주가의 방향성, 어느 누구도 그게 100% 정확하게 맞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생각하는 전문가라든지 경제학자들 혹은 워렌 버핏까지, 자, 그런 분들도 투자하기 직전에는 당연히 상승이 나오겠지, 그 생각으로 매수를 하겠지만 생각과 달리 하락하는 모습, 이런 현상들이 충분히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이 무조건 100% 정확하다,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 예를 들어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내 판단하에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달리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할 것인지, 그걸 먼저 필히 계획을 하셔야 되고, 그 원칙에 의한 대응이 없을 때는 2020년하고 다르게 지금은 크게 물릴 수가 있고 또 크게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매수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매수하기 직전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라면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했었다면 단기 저점이죠, 한 이쯤 될 것 같은데 76,000원을 이탈하면 매도하겠다, 그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가 있고, 내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과거에 많은 매물대가 위치했던 7만원 부근, 그 시점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겠다,
혹은 일단은 일부분을 정리하겠다. 그런 다양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일봉이 아니라 주봉을 보면서 지난 7만원 부근에서 이렇게 황금선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만들었던 만큼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만약에 그 가격대까지 주가가 다시 하락한다면 조금 더 많은 물량으로 추가 매수를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이 없이 단순히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고 오르기를 기도하는 그런 방법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로 지금이 2020년이었고 유동성이 계속해서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뭐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절대적으로 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영상을 올리고 나서 몇몇 종목에 대해서 어디까지 갈지, 더 가져가도 될지 그런 질문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매수하기 직전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내가 생각했던 판단과 충분히 다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본인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국내 시장에서 포스코를 매수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손실로 마감을 했었는데, 자, 그런 분들도 판단이 미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수하기 직전에는 분명히 판단을 세우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매수하기 직전에 내 생각과 다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때 그 흐름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걸 반드시 체크한 뒤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필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고, 원칙 매매가 세워져 있지 않다면 크게 깨질 수 있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처럼 힘든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아시아 시장하고 다르게 국내 시장만의 유독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국내 시장만의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개인들의 청약 일정이 있는 만큼 한번 어떤 흐름이 나온지 지켜보시고, 또 다음 주죠, 실제로 상장 전후로 해서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같이 이해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